면 부인했지만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했는데요. 이 가해자가 떳떳한 세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피해자 바람과 달리 고은 시인이 5년 만에 문단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의혹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전혀 없어 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2017년 말 최영미 시인의 폭로로 상습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고은 시인. 혐의를 부인하며 이듬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상고를 포기하고 침묵했던 고은 시인이 최근 새 시집과 대담집을 펴내며 문단에 돌아왔습니다. 두 권 모두 고은 시인이 창간을 주도한 잡지 실천문학을 만드는 출판사가 펴냈습니다. 5번의 가을을 애지중지 지내며 연중무휴 시의 시간을 살았다고 적었을 뿐 어디에도 성추행 논란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등단 65주년을 맞은 시인의 삶과 철학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논란에 대해선 제3자로서 답할 게 없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은 KBS 취재진에게 허망하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이번 주말 신문기고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문학계 안팎에선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동료 문인, 독자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문학 전문지 뉴스페이퍼는 문인 202명과 독자 2,2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99% 이상이 고은 시인의 문단 복귀를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진은 고은 시인과 출판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어젯밤 세종시에서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전기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나던 시민들이 구조에 나서면서 운전자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화염에 휩싸인 승용차 주위로 시민들이 다급히 모여듭니다. 운전석 유리창을 깨 운전자를 구조한 뒤 손을 흔들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또 다른 시민은 인근에 있는 불 꺼진 주유소에서 소화기를 찾아 화재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반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힌 뒤 불이 시작됐습니다. 불은 약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사고 차량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구조대가 오기 전 불이 붙은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한 사람들은 용감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끌어내겠더라고. 이제 구한 사람은 다리에 불이 나고 있고 유리에 찔려갖고 이렇게 치료받고 나 간다고 하고 그냥 가더라고. 구조된 30대 운전자는 양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시민들이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직후 폭발과 함께 불길이 더욱 거세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동식 수조를 만들어 차량 아래쪽을 완전히 물에 잠기게 한 뒤에야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을 끄는데 힘을 보탠 한 시민의 글에 의인이다, 사람 목숨 하나 살렸다 등 이들의 선행에 감사를 전하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테슬라 차량이 잇따라 충돌한 뒤 배터리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차량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지난달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스키장 리프트 멈춤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소방당국이 특별 연합훈련을 시행했습니다. 양양군은 새해 국제관광도시 도약을 목표로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설치와 양양공항 활성화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지난달 강릉에서 발생한 승용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족 측이 차량 결함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사고가 나면 급발진 입증을 운전자가 해야 하는 국내 법률 개정도 호소했습니다. 정명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엔진에서 굉음이 나더니 앞선 차를 들이받고 600여 미터를 더 질주합니다. 차량이 지하 통로에 추락하면서 운전하던 68살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12살 손자는 숨졌습니다. 사고 한 달여 후 유족 측은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엔진 굉음에 이어 차량 배기구에서 액체류가 배출됐고 흰 연기가 나는 등 차량 결함 때문에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운전자가 30초 넘게 계속 가속 페달만 밟은 것으로 기록된 사고 기록 장치에 대해서는 인체공학적으로 논리적이지 않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차량에 장착된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작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음도 없었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B가 작동하지 않은 결함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들은 급발진 입증을 운전자가 할 게 아니라 미국처럼 제조사 책임을 강조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도 너무나 참 개탄스럽습니다.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동차 제조사 측은 아직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관련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발진 여부를 밝히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시 결과는 다음 달쯤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3시간 넘게 리프트에 매달려 있어야 했는데요. 소방당국이 구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조유연 기자입니다. 한밤중 스키장 위에 멈춰선 리프트. 50명이 넘는 손님들이 허공에서 떨고 있습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위에 높이가 주는 공포까지. 이들이 안전하게 다 땅에 내려오기까지 3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스키장 리프트. 손님 역할을 맡은 구조대원 2명이 타고 있습니다. 주변 확인하시고. 구조대원이 단번에 구조용 밧줄을 리프트 케이블에 겁니다. 이어 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고 지상의 대원들은 줄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밧줄을 하나 더 연결한 뒤 구조용 방석에 손님을 앉힙니다. 방준비 끝. 마침내 손님 1명이 안전하게 땅으로 내려옵니다. 리프트 케이블에 밧줄을 걸어 조난자들을 직접 데리고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부지런히 진행했는데도 2명을 구조하는데 꼬박 20분이 걸렸습니다. 스키장 리프트 사고의 경우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구조 시간을 단 1분이라도 단축해야 하는 상황. 동시다발적으로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소방서 간 공조체계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프트가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인근 관서 응원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신속하게 요구주자를 구조하지 않을까.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스키장 리프트 멈춤 사고.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번 훈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 능력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휘연입니다.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 제공이나 사전 선거운동 등입니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겐 취득한 금액의 최고 5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교육감 선거를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한 조로 묶어 투표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은 일단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후보 6명이 나왔던 지난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는 많은데 정보는 부족하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 결과 유권자 133만 명 가운데 21만 명의 지지를 받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강원교육 수장의 지지율이 전체 유권자의 16%에 그친 겁니다.
기껏 투표소까지 가놓고 도지사 선거 투표만 하고 교육감 선거 투표는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지방의원, 교육감 등 4대 지방선거 가운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러닝메이트제 도입입니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한 조로 묶어 한 번에 선거를 치르는 방식입니다. 당장 지방선거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정보 제공도 더 용이합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방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도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조직도 없잖아요. 또 제가 평생 교직에 있던 사람이라 사실 자금도 없잖아요. 정당하고 같이 하는 그 러닝메이트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 개선이 이뤄질진 알 수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등 많은 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러닝메이트제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의 새해 설계를 알아보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신경제 국제도시 비전에 발맞춰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계획을 꾸리고 있는 양양군을 살펴봅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의 장기적인 꿈은 명실상부한 국제관광도시입니다. 이에 우선 지역 수건 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그 첫 발로 삼을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102대 개발 행위 허가 등 남은 허가 절차를 밟는다는 목표입니다. 올해에 거의 마무리할 목표로 갑니다만은 다소 늦어지면 내년까지는 완성을 하고 후년은 착공해서 26년에는 저희가 운행을 할 계획. 관광도시 필수 기반 시설인 양양국제공항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양양군의 보관입니다. 무사증 입국, 사전 면세점 설치, 외국인 노동자 비자 발급 절차 완화 등 특례를 기반으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특히 항공사가 경영난으로 모기지를 옮기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새로운 수입원이 될 화물 운송 사업 기반도 조성합니다. 항공 카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지방 소멸 기금에서 우리가 한 140억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부지 확보와 플랜트 시설, 그 검역 시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지만 양양군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선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규제를 완화해달라 그런 부분들이지 깊은 산, 깊은 숲, 깊은 계곡, 깊은 바다를 막을 수 있는 그건 참. 김진아 양양군수는 2023년 한 해가 양양군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최선의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올해 강원경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총경 승진자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발표한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에 강원경찰청에서는 이동석, 김태경, 김진수, 정세윤, 성준호 경정 등 5명이 포함됐습니다. 강원경찰의 경우 그동안 한 해 총경 승진 인원은 최대 2명 수준이었습니다. 강릉시가 설명절을 포함한 오는 1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청솔공원 내 봉안당을 성묘일자 지정제로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하루 방문객은 최대 1,000명으로 제한되며 성묘일자는 강릉시가 임의로 배정해 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솔공원 내 일반 묘역은 성묘일자 지정제를 운영하지 않고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미리 성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재단법인 동해시민장학재단이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동해시민장학재단은 올해부터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전원에게 1인당 6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16일부터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검정고시로 고교 과정을 수료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속초시 중앙동 주택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속초시는 속초 중앙동 4만 6천여 제곱미터의 땅에 아파트를 짓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지난 6일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토지 수용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동에 2027년 말까지 최대 41층 높이의 아파트 10동과 운동시설 등을 갖춘 부대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분양받은 유기견을 학대하고 죽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춘천시 석사동에 사는 20대 여성 1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2년 사이 유기견 8마리를 분양받은 뒤 굶기거나 집어던지는 등의 학대를 해 이 가운데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직후 손흥민 개인 트레이너의 폭로로 불거진 이른바 2701호 파문 기억하시는지요? 대한축구협회가 한 달 만에 해명 글을 올렸는데 대회 도중 협회와 선수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의 개인 트레이너 안덕수 씨는 카타르 월드컵 기간 대표팀 숙소 2701호에서 10여 명의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부상 관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안덕수 씨는 월드컵이 끝난 뒤 대표팀 공식 의무팀을 비난하는 듯한 폭로를 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축구대표팀 사설 트레이너 관련한 보도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 선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질문은 그냥 조금 안 하는 걸로 할게요. 제 위치에서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또 폭로성 기사가 나오자 축구협회는 핵심 내용을 공개한다며 한 달 만에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루과이전 이틀 전인 11월 22일 일부 선수들이 안덕수 씨의 합류를 반대해온 A 의무팀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킬 것과 중도 귀국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협회가 A 의무팀장을 귀국시키면 나머지 의무 스태프들이 철수하겠다고 맞서면서 일부 선수들과 협회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안덕수 씨가 자격증이 없는 게 문제라면 장비 담당 등 다른 직책으로 등록하면 될 것 아니냐는 요구도 했다고 밝혔습니다.